여러분이 다음 주에 있는 이 기회만 잘 잡아도 2024년 한 해 동안 돈 걱정은 안 하실 겁니다. 혹시 플래피버드라는 앱을 아시나요? 아이폰의 유명한 게임 앱인데 이 앱은 출시 직후에 매일매일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재밌고 새로웠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앱스토어라는 기회의 장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다음 주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즉 누군가는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릴 거고 그에 관한 인증글들이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올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만든 앱 서비스를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배포할 수 있는 GPT 스토어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GPT 스토어에서 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씩 가이드해드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종류의 GPT를 만들어야 수익성이 괜찮을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앱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하면 어려운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문적인 팀과 함께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GPT스라는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인공지능, 내가 필요했던 인공지능, 남들이 쓸만한 인공지능을 프롬프트 몇 글자만으로도 뚝딱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GPT는 기존에 봐왔던 앱 서비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GPT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코딩할 줄 모른다고요? 괜찮습니다. 팀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챗 GPT 요거 3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정책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챗 GPT 쓰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해당 질문은 사용 정책에 의해 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GPT도 똑같은 사용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만든 GPT에 사용 정책을 위배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 사용 정책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용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불법 활동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GPT의 서비스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GPT 스토어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 아동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는 콘텐츠 당연히 안 되고요. 증오, 괴롭힘 또는 폭력적인 콘텐츠 생성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악성 코드 생성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첫 번째 불법 활동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개발, 군사 및 전쟁, 에너지 교통 물 분야 핵심 인프라 관리 또는 운영, 즉 신체적 손상과 연관이 있는 활동들인데요. 이것도 안 되고요. 다음을 보시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활동,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사기 또는 기만적 활동, 성인 콘텐츠, 성인 산업도 당연히 안 됩니다. 정치 캠페인 또는 로비, 이것도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민감한 토픽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하는 활동 당연히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전문적인 조언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가 법률 자격증이 없는데 법률적 조언을 한다던가, 내가 경제적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데 경제적인 조언을 한다던가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데 의료계 조언을 하는 건 역시 금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GPT를 만들 때 위에 해당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해당 정책들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GPT가 GPT 스토어에 등록이 안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 점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GPT와 관련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제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이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그 이름을 정할 때 GPT 이름이 GPT로 끝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땡땡땡 GPT를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권장하지 않다라고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써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서비스가 새로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분만의 서비스의 GPT 확장판이라면 이름을 동일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에 대한 플러그인 같은 경우다 그렇다면 이름을 조금 바꾸셔도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 GPT를 만들 때 권한이 없는 다른 조직의 상표를 이름이나 로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의 신발 치수를 찾아주는 GPT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나이키 상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키 땡땡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저작권, 상표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공인, 욕설, 유해한 주제를 언급하는 이름 역시 금지되고요. 다만 GPT가 작업의 일부 등으로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당 내용이 설명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GPT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가 실행된다면 내용은 설명에 언급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브랜드 가이드라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GPT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까요? GPT 스토어에서 GPT를 판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가치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 돈을 벌기 위한 도구, 남들도 쓰는 트렌드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함들 있죠? 그런 것들을 GPT로 만들면 좋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불편함을 GPT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배포 이후에는 그 과정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